신부님, 저 우울해서 빵 사왔어요. 우울할 때 빵 먹으면 나아요? 이건 예상치 못한 답변인데. 빵 먹으면 좀 낫죠. 왜 나을까요? 기분 나쁠 때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탄수화물 먹어서? 사람의 뇌가 네.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답니다.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은 네. 뇌가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라고 생각한대요. 오, 그래서 그래요? 기분이 좋아진대요. 맛있는 걸 먹거나 냄새가 좋은 커피를 마시거나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죠. 우울할 때 맛있는 빵을 먹는 게 네. 맞아요. 그래요? 근데 원하는 답이 뭐였어요? 이게, 자, 일단 오늘 순서 시작을 일단 할게요. 예. 제가 빵 얘기를 왜 했냐면요. 요즘에 유행하는 MBTI 중에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T냐, 아니면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F냐, 이거를 이제 여쭤보려고 한 건데, 사실, 나 우울해서 빵 사왔어. 이러면은, 왜 우울한데? 이렇게 물어보면 F고요. 무슨 빵 사왔는데? 이러면 T거든요. 신부님은 네. 어느 쪽이신지 모르겠어요. F인가요? 우울할 때 빵 먹는 거는 심리치료에 좋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아, T시군요. 알겠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고요. 그냥 재미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제 그 꼰대들의 그 답은 네. 우울한데 빵 왜 먹어? 빵 먹는 거 좋아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너 엄마 우울해서 빵 사왔어. 했더니 무슨 빵? 이러더라고요. 왜 엄마 혼자 먹어? 이러더라고요. 네, 반응이 다 다르죠. 네. 어쨌거나 F건 T건 간에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척척박사 신부님과 세상만사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신상털기입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하면 피의자든 피해자든 가리지 않고 신상털기를 하는데요. 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부님, 이 신상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신상털기라는 이런 신종현상이 생긴 이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전에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은 네.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이게 뭐 법정까지 가지 않고 집안에서 형벌을 내렸는데 네. 그 형벌 내린 게 그 사람을 병풍 뒤에다 두고 장례식을 치렀대요. 그래요? 잘못한 사람을 뒤에 놓고? 병풍 뒤에 놓고 장례식 치르고 빈관을 땅에다가 묻고 무덤도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했대요. 아예 사회에 못 나오게. 진짜요?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죽은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어머, 이거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밥은 갖다 주는데 네. 밥도 이렇게 죽은 사람 주는 밥, 찬밥. 사자밥. 이런 거. 오. 그렇게 벌을 줬어요. 그게 일종의 이제 사회적인 매장을 시키는 방법이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없어지고 신상털이는 그 반대의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상털기가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그 배경에는 네. 사실은 요즘 가해자의 인권을 갖다 존중하는 그런 풍조가 갑자기 생겼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는 너무 이렇게 인권을 무시를 해서 인권운동가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중요시 여기고 아니 피해자는 지금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맞아. 가해자 인권을 갖다가 뭐 운운하는 거예요. 이게 가해자는 말도 얼굴 안 다 되는 가려주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보면서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신상을 털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얼굴 다 가렸잖아요. 맞아요. 예, 다 신상 감춰주고 뭐 오히려 이렇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네. 그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 중에서 정의감에 넘치는 사람들이 그런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다니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상을 털기 시작했죠. 그런 의미에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 신상 털기가 이게 또 도를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딱 가해자들만 했어야 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신상까지 털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가해자가 연령이 굉장히 어린데도 그 어린 나이에 신상까지 털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터는 그 사람들이 병적인 그런 심리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신상 털기도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신상 털기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뭐 우리 좀 보수적인 우파 분들이 소위 얘기하면 이렇게 그 빨갱이들이 인민재판 그러면 막 그냥 치를 떨잖아요. 네. 근데 신상 털기가 사실 인민재판이거든요. 모든 사람들 앞에 다 그렇죠. 이렇게 까발려지는 인민재판이 거니까.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은 북한보다 더 심한 인민재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인민재판하는 거는 기껏해 이제 동네 사람들만 아는데 이거는 네. 전국이 다 알죠. 그렇죠. 전 세계가 다른 다 나라까지 알죠. 퍼져나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법으로 제재를 가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잘못이고. 고려해 봐야겠지만 네. 그것도 정말 이렇게 그 많은 지적을 받아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상 피해 입은 사람의 신상을 갖다가 그냥 있는 대로 다 터는 것도 그것도 안 되고 네. 그리고 가해자일지라도 연령대가 있는데 가해자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신상 터는 거는 그건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 근래 특히 이제 연예인들 뭐 운동선수 중에 신상 털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있는 일 아니고 그냥 얘기를 가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루머들도 많아요. 예. 분명히 10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신상을 털었는데 그 사람이 자살했다. 그러면 자살을 하도록끔 유도한 그 사람은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엄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건강한 비판은 사회의 약이 되는데 막무가내로 하는 비판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비판과 비난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네. 한 번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비난이라는 거는 내가 악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오. 대화를 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쟤는 죽어야 돼라고. 그냥 싫어. 그냥 싫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인민재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는 우리 사회에 쓸모없는 놈이야. 너는 차라리 없어지겠다라고 돌을 던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네. 그 사회에는 법과 질서가 다 무너져요. 그냥 그 사회 자체가 붕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그러면 그 돌을 안 맞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요. 돌을 던지는 자들이 정의감을 갖고 있다라고 여기면은 네. 그 정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빌부터 사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사회적으로 아무도 이렇게 쓴소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할 때마다 너는 뭐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적대감을 가지고 비난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사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언론도 똑같고, 예. 그래서 비난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건 더 문제라는 거죠. 비판은 해야 한다는 거죠.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건설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더 잘 살게 만들 것인가 각자 의견을 내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비판이 특히 조직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종교 조직이건 기업 체건 간에 네. 비판 의식이 없는 그런 조직은 오래 못 가요. 근데 문제는 지도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런 비판은 쓴소리잖아요. 네. 이 쓴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싫어하는 게 쓴소리라 그래요. 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자의 유형을 네. 비판의 관점에서 지도자의 유형을 갖다 구분을 하는데 네. 제일 하급 지도자가 쓴소리를 하면은 바로 화를 내는 사람.
얘기할 때마다 화를 내서 아무도 그 사람한테 건의를 못해. 이게 화내서.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악이에요. 최악. 네. 예. 이게 본당 신부들 중에도 이제 저도 그랬고, 본당 신부들 중에도 이런 유형이 있어요. 사목회의 때 사목위원들이 아무 말 못하게. 내가 다 알아. 내가 본당을 몇 개를 했는데 그러면 아무도 건의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그냥 말할 건 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그중에 쓸만한 거 있으면 건져서 쓰면 되는데 그걸 아예 못하는 경우, 이게 최악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이 네. 듣긴 듣는데 실행은 안 해요.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해. 근데 하는 거는 그냥 내 식대로 해. 네. 이거는 최악은 아닌데 그렇게 최상도 아닌 그냥 중급? 조직은 운영이 되는데 네. 성장은 절대로 못 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만의 식견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식견이 아무리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모은 것보다 못해요. 그렇죠. 항상. 네. 딴 사람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모든 게 전문가일 수가 없어요. 저는 전문가들의 중요성을 깨달은 게 그냥 일본 본당할 때는 별로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일본 본당할 때는 그냥 신자들이 건의를 하면 아이 뭐 당신들이 뭘 알아, 내가 더 많이 알지, 그 건방을 떨었는데 네. 상담도 하기 전에 재개발이 딱 걸렸잖아요. 네, 네. 내가 재개발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일반 사람 잘 모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일본 본당 사목은 그게 그거예요. 비슷비슷한데 재개발이 딱 걸리니까 내 상식 밖의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도자의 위치가 올라갈수록 전문가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일 좋은 지도자는 계급장 내려놓고 네. 난상 토론을 벌일 줄 아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듣고 수용하고. 그렇죠. 그냥 듣고 네.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정마리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엔 어르신이라고 대접을 받는 분이 있고 늙은이, 노인네하며 하대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도 존경받는 어른이 돼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올바르게 늙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라고 보내셨네요. 어떤 것일까요? 만약에 빛나 자매님이 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애들이 이제 내 앞에 왔어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나를 노인네 취급만 하고 어르신으로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죠. 그렇죠. 가장 좋은 거죠. 되게 이렇게 노인네 소리 듣는 분들이 본인이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가 본당 신부할 때 네. 그때 칠순잔치를 했어요. 본당에서요? 네, 본당에서. 네네. 근데 칠순잔치를 한다 그랬는데 60인 어린 것들까지 온 거예요. 칠순잔치 하는데 60대 어린 것들이 네. 우리도 환갑 지나는데 같이 하자고. 오, 숟가락 얹었네요. 네. 네. 근데 그때 80이 넘은 노인분이 밥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형제님은 정말 80이 넘으셨으니까 여기 앉아서 대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난 아직 청년입니다. 나 아직 대접받을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시. 저는 그분이 어르신으로 보였어요. 앉아가지고 그 노인밥 먹겠다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은 정말 꼰대. 이렇게 꼰대들이죠. 꼰대들. 예. 그냥 진짜 나 60인데 60이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어린 것들인 거예요. 어린 것들이 무슨 뭐 이렇게 노인 자체 와가지고 그냥 노인 대접 받겠다 그러는 그러니까. 꼴상 보기 싫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어르신과 노인네라는 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화를 나눌 때 많이 들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왜 나이 들면은 자꾸 얘기가 많아지는지 아세요? 왜 그래요? 아는 게 많거든. 이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런 경험한 거죠? 게 많거든.
그러니까 자꾸 라떼는 하는 거.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게 많으니까 니들이 뭘 알겠어. 맞아.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조언을 해주고 싶다 그러는데 네. 조언이 아니라 내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알아 라고. 근데 그거를 참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가끔 이제 그런 경우를 겪는데 네. 이게 가끔 이 젊은 사람들로 술 먹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사방이 조용하고 각자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 나 혼자 떠들고 있어. 그때 이제 내가 꼰대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겠다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술을 안 먹기로 했어요. 네. 어쨌건 노인의 소리를 듣는 분들은 일단 공통적인 게 잘 삐져요. 금방 섭섭해하고 맞아요. 작은 것에 섭섭해하고 그리고 언어를 쓰는데 극단적인 언어를 주로 많이 써요. 이 감정이 치받쳐가지고 극단적인 언어를 많이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거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섭섭함이 오래가기도 하고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저희 상담소를 찾아오는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무려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갖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10년 전에 본당에 나갔는데 본당 신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10년 동안 내가 그 신부한테 사과도 못 받고 속을 끓이다가 이제 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노인분들의 심리라는 것이죠. 네. 어쨌건 지금은 우리 사회에 어르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워낙 이렇게 그 노인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있어서 전혀 어른이 없거든요. 그 어르신이란 좌중이 시끄러울 때 한 분이 딱 얘기를 꺼냈는데 다들 조용히 앉아서 경청해. 그게 어르신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 문제입니다. 이 사회에 어른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사연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함께 고민해보고 또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